충격. 당신이 매일 하는 세안법이 피부를 10년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남동 닥터유가 라디오 사연함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는 7순이 넘은 뒤로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세수 후 당기고 화장도 들뜨고 손주들이 찍어준 사진 속 제 얼굴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부담스럽고 비싼 화장품은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매일 해온 세안법이 바로 피부 노화의 주범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피부는 조용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피부를 다뤄온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에 좋다고 믿고 있는 세안 습관이 실제로는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80%가 자신이 올바른 세안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세안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한다고 자부하던 분들이 실제로는 가장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수 후 5분 안에 로션을 안 바르면 당기거나 세안 직후엔 건조한데 오후엔 번들거리거나 화장이 자꾸 뜨거나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세안법이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며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만든 인위적인 손상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단 며칠 만에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시술도 고가의 제품도 없이 오직 세안법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하루 만에 당김이 사라지고 일주일이면 피부가 매끈해지며 3주가 지나면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건 제가 40년 동안 무수히 목격한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3세 피부과 의사가 40년 동안 숨겨온 세안 비법을 완전 공개합니다.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이 세 가지 주방 속 재료만으로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잘못된 세안 습관 하나가 피부 나이를 10년 앞당깁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닦아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믿지만 그 강박이 오히려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한 분은 50대처럼 젊어 보이고 다른 한 분은 7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안법이었습니다. 뜨거운 물, 거품이 넘치는 폼 클렌징, 강한 스크럽, 그리고 매일 하는 이중 세안. 이 네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피부를 조용히 늙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멈춘 환자들은 2주 만에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고 한개월 후에는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선생님, 남편이 제가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튼튼 노후TV 채널은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에서 오직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건강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을 통해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세안 습관은 피부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의 세안 습관을 완전히 새롭게 쓰게 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면 병원이나 백화점이 아닌 내 집 욕실에서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매달 20만 원씩 나가던 화장품 비용을 절약하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방송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3분 세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피부 노화를 되돌리는 생활 루틴까지 이어서 함께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세안대를 오늘부터 피부를 되살리는 실험실로 만들어 봅시다. 피부를 망치는 진짜 범인들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안 습관 중 상당수가 사실은 피부를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오셨던 한 68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품이 풍성한 폼 클렌징으로 얼굴을 씻고 일주일에 2번은 스크럽까지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피부가 더 나빠집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피부를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속은 완전히 건조해진 상태였고 미세한 균열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로션을 발라도 따갑고 미세한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젊었을 때는 피부가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30대까지만 해도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40대부터 더 깨끗하게 씻어야겠다는 강박이 생기면서 세안을 강화했고 그때부터 피부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안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거품 대신 미온수, 스크럽 대신 천연 재료, 문지름 대신 끼얹기. 단 2주 만에 그분의 얼굴은 놀랍게도 진정되었고 선생님, 요즘은 세안이 제일 행복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피부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붉은기는 사라지고 당김도 없어지고 화장도 잘 받더라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5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면도 후 알코올 성분 애프터쉐이브를 바르고 세수는 비누로 박박 문질러 씻으셨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시원하게 씻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 피부는 마치 가죽처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모공은 크게 벌어지고 눈가와 입가 주름은 또래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제가 한 달만 제 방법대로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더니 처음엔 그런 여자 같은 방법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부인분의 설득으로 결국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각질이 사라지고 한 달 후엔 모공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70년 넘게 잘못 살았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습관을 다시 점검해봐야겠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한 번만 거칠게 닦아도 결이 상하고 금세 손상됩니다. 피부 위엔 산성 보호막이라는 방패가 존재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세균이 침입하고 수분이 빠져나가며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 보호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미경으로 건강한 피부를 보면 촘촘하고 매끈한 벽돌처럼 세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세안을 계속한 피부를 보면 벽돌 사이사이가 갈라지고 울퉁불퉁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이 바로 그 방패를 벗겨낸다는 겁니다. 이중 세안, 고온의 물, 강한 세정제, 반복되는 각질 제거 이런 습관은 깨끗함이 아니라 피부의 피로를 쌓게 합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뜨거운 물로 세안했을 때 피부 표면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며 보호막이 즉시 약화됩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피부는 사막처럼 메말라지고 저녁엔 더 기름지고 예민해집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의 피부 샘플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미온수로 다른 하나는 뜨거운 물로 세안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한 쪽은 30분 후에 수분량이 40% 감소했지만 미온수로 세안한 쪽은 15% 감소에 그쳤습니다. 세수를 하면 오히려 얼굴이 건조하다 세안 후 5분 안에 로션을 안 바르면 당긴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에 걸쳐 조금씩 누적된 손상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겨도 처음엔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40년 경력의 피부과 의사가 직접 검증한 세안의 3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 꿀세안으로 피부를 되살리세요. 첫 번째는 아침의 루틴입니다. 아침 세안은 피부를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피부를 달래는 시간입니다. 밤새 수분을 머금은 얼굴을 거품으로 벗겨내면 하루 종일 속당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꿀 한 스푼을 권합니다. 꿀이 왜 좋을까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입니다. 비싼 항산화 크림보다 더 순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줍니다. 꿀에는 200가지가 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루콘산은 천연 AHA 역할을 해서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프로폴리스는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꿀의 pH는 3.5-4.5로 우리 피부의 이상적인 산성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0세가 넘은 할머니 한 분은 40년째 꿀세안을 이어오셨는데 지금도 피부결이 50대처럼 탱탱합니다. 이분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가문의 비법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할머니께서 처음 오셨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80세라고 하시는데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모공도 작고 탄력도 있고 무엇보다 윤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슨 비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꿀로 세안해왔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호기심이 생겨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분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궁궐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궁녀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미용법이 바로 꿀세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꿀세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논문들을 찾아보고 직접 임상실험도 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꿀세안을 3주 동안 한 그룹과 일반 폼클렌징을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꿀세안 그룹에서 수분량은 35% 증가하고 피부 탄력은 20%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폼클렌징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적신 뒤 꿀을 손바닥에 얇게 펴발라 3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꿀의 양입니다. 너무 많이 발라서 끈적거리면 안 되고 너무 적게 발라서 효과가 없어도 안 됩니다. 딱 티스푼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동안 양치하거나 옷을 준비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미온수로 끼얹듯 10번 헹궈냅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는 순간 꿀의 모든 효과가 사라집니다. 꿀을 선택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가공된 꿀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꿀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꿀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꿀이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혈당에 민감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을 3주만 해보세요. 첫 주엔 당김이 사라지고 둘째 주엔 피부가 매끄러워지며 셋째 주엔 화장이 잘 먹는 피부로 변합니다. 실제로 꿀세안을 시작한 환자분들의 후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62세 김님, 처음엔 끈적거릴까봐 걱정했는데 헹군 후에는 정말 촉촉하더라고요.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9세 박님, 40년 동안 폼 클렌징만 써왔는데 꿀세안으로 바꾸고 나서 화장품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피부 자체가 촉촉해져서 굳이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71세 이님 손자가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했었는데 세안법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습니다. 라디오 편지 두 번째 봉투를 꺼냅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뽀득뽀득해야 개운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안 직후엔 건조한데 오후엔 번들거림이 심해졌습니다. 젊을 땐 유분 잡는 게 답이라 생각했는데 나이 들수록 왜 더 예민해질까요? 이 질문에는 세안에 대한 오래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깨끗함은 소중하지만 과한 깨끗함은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피부는 미세한 산성막이 유지될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얇은 보호막이 수분 증발을 막고 좋은 균을 지켜줍니다. 이 보호막을 피지막이라고도 하는데 두께가 고작 0.1-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얇은 막이죠. 그런데 이 얇은 막이 우리 피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사막처럼 말라 균형을 맞추려 더 많은 피지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오전엔 당기고 오후엔 번들거립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거친 타월로 문지르기, 미온수 대신 뜨거운 물, 강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세정제를 반복하는 습관은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염증 신호를 늘립니다. 그 결과 잔주름이 깊어지고 홍조가 잦아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의 양쪽 얼굴에 서로 다른 세안법을 적용해봤습니다. 왼쪽은 강한 폼 클렌징으로, 오른쪽은 꿀세안으로 한 달 동안 세안했더니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왼쪽 얼굴은 모공이 넓어지고 각질이 늘어났지만 오른쪽 얼굴은 매끈해지고 윤기가 살아났습니다. 같은 사람의 얼굴인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반대로 자극을 줄이고 보습력을 남겨두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가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좋아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비슷한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과한 세안을 멈추고 미온수 끼얹기, 기다리기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당김이 완화되고 2주면 피부결이 누그러지면 3주면 화장 밀림이 줄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환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분이었는데 20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하셨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발라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었죠.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에 3번씩 항균빈으로 얼굴을 씻고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를 듬뿍 바르고 계셨습니다. 세균이 문제니까 더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피부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항균 제품으로 모든 균을 죽이면 좋은 균까지 사라져서 오히려 나쁜 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제가 이분께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주일만 물로만 세안해보세요. 처음엔 그럼 더 더러워지지 않겠냐고 걱정하셨지만 결국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일 만에 가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빨갛던 부분이 눈에 띄게 진정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년 만에 스테로이드 없이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원칙 3가지를 마음에 적어두세요. 1. 세정은 약하게. 2. 마찰은 적게. 3. 수분은 길게. 이 3줄은 여러분의 얼굴을 지켜내는 안전핀입니다. 우리 채널 한남동 닥터유는 이 작은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난 거품이 많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단 3주만 저와 약속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시면 다음 방송에서 루틴에 맞춘 아침 저녁 보습, 자외선 차단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 꿀세안 피부가 깨어나는 황금 시간. 아침은 세상이 피부에게 가장 친절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피부는 온도와 습도의 리듬을 타며 자체 보수 공사를 합니다. 이때 무리한 세정으로 새벽에 성과를 지워버리면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의 목표는 깨끗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밤에 우리 피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들면서 체온이 내려가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 세포는 하루 종일 받은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피지선에서는 적당한 양의 피지를 분비해서 밤새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강한 세안제로 이 모든 걸 씻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열심히 일한 피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마치 밤새 정리한 방을 아침에 다시 어지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꿀세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가볍게 적십니다. 손등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온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이 좋습니다. 온도를 정확히 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혀보세요. 차갑다고 느껴지면 너무 차가운 거고,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의 온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 다음 티스푼 끝으로 살짝 떠서 손바닥에 얇게 펴바릅니다. 볼, 이마, 턱, 코의 순서로 올려두고 기다립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한데 왜 볼부터 시작할까요? 볼은 얼굴에서 가장 넓은 부위이면서 동시에 가장 건조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꿀의 보습 효과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볼부터 발라주는 겁니다. T존은 상대적으로 유분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발라도 충분합니다. 라디오 한 곡이 흐르는 동안 3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꿀은 공기 중의 수분과 함께 표면을 덮어 촉촉함을 끌고 옵니다. 이때 손가락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지고 비빌수록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고 열이 오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꿀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미리 계획해 두세요. 양치를 하거나, 옷을 고르거나, 아침 스트레칭을 하거나. 3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되면 미온수를 손에 떠서 얼굴에 10번 끼얹습니다. 흐르는 물줄기에 얼굴을 갖다 대지 말고 두 손으로 물장을 떠서 조용히 올렸다 내려주세요. 이때 물의 압력도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끼얹으면 역시 자극이 됩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 부드럽게 해주세요. 10번이라는 횟수도 정확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적으면 꿀이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고 많으면 필요한 유분까지 씻겨나갑니다. 마지막엔 수건 모서리로 물방울만 톡톡. 움직임을 줄일수록 표면의 균형이 오래갑니다. 수건도 되도록 부드러운 것을 쓰세요. 거칠거칠한 수건은 아무리 조심히 닦아도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꿀이 왜 좋을까요? 꿀은 점성이 있지만 막을 씌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층에 머물도록 돕고 외부 자극을 부드럽게 완충합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햇빛과 생활 스트레스로 늘어나는 산화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롭습니다. 꿀의 또 다른 장점은 pH 조절 능력입니다. 밤새 약간 알칼리성으로 기운 피부를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피부가 약산성을 유지해야 좋은 균들이 잘 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집에 늘 있는 재료라 꾸준히 하기 쉽습니다. 비싼 제품들은 처음엔 열심히 쓰다가 나중에 귀찮아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꿀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방법도 간단해서 지속하기 좋습니다. 아침 꿀 세안 뒤 루틴도 단순해야 합니다. 실내에 머무는 오전이라면 보습제 소량으로 마찰 없이 펴바르거나 건성이라면 크림을 콩알만큼 더합니다. 외출이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과한 스킨케어는 피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것만 얹고 끝내세요.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크림 이렇게 5-6단계씩 바르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꼴세 안으로 이미 충분한 보습이 이뤄졌으니 그 위에 너무 많은 제품을 올리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피부도 숨을 쉬어야 하거든요. 세 번째 줄을 지나면 손끝에 먼저 변화가 느껴집니다. 세수 후 거칠던 감촉이 사라지고 화장 스펀지가 덜 걸립니다. 거울 속 광택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 변화를 느끼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이때 가장 조심할 점은 좋으니 더 오래, 더 자주라는 욕심입니다. 꿀은 얇게, 짧게, 그리고 매일의 리듬 안에서 하세요. 실제로 처음엔 3분이었다가 5분, 10분으로 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늘린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두면 끈적해져서 헹구기 어려워집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스푼 반이면 충분한데 더 많이 발라야 효과가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한 스푼, 두 스푼씩 쓰시면 안 됩니다. 적당함이 최고입니다. 저녁 코코넛 오일 하루의 피로를 부드럽게 지워내세요. 저녁은 얼굴이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햇빛과 먼지, 표정과 감정의 잔재가 얇은 막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때 강한 거품으로 몰아붙이면 표면은 깨끗해 보이지만 장벽은 지칩니다. 대신 기름으로 기름을 녹이는 원리 코코넛 오일이 제안하는 길은 부드럽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얼굴에는 무엇이 쌓일까요? 미세먼지,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물질, 피지와 땀이 섞인 노폐물, 화장품 잔여물 등이 복합적으로 축적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분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로만으로는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오일 클렌징이 필요합니다. 화학적으로 같은 성질끼리 잘 섞인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유분은 유분으로 녹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코코넛 오일일까요? 시중에는 정말 많은 클렌징 오일들이 있는데 말이죠. 코코넛 오일의 첫 번째 장점은 항균력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천연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로 클렌징을 해도 세균이 번식할 걱정이 적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다른 오일들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는데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산화에 강합니다. 그래서 보관이 쉽고 변질될 위험이 적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분자 크기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분자는 적당한 크기여서 모공 깊숙이 들어가서 노폐물을 녹여내지만 그렇다고 모공을 막지는 않습니다. 방법부터 그려봅시다. 먼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손의 청결은 얼굴의 청결보다 앞서야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소용없으니까요. 티스푼 하나 분량의 코코넛 오일을 손에 덜어 손바닥의 온기로 부드럽게 녹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25도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인데 손바닥 온도로 녹이면 액체가 됩니다. 젤에서 오일로 변하는 그 순간을 느끼며 볼에서 시작해 코, 턱, 이마를 원 그리듯 천천히 감쌉니다. 이때 마사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굴의 림프 흐름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턱에서 시작해서 관자놀이 쪽으로, 코에서 시작해서 귀 쪽으로, 이마에서 시작해서 헤어라인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힘을 주면 오히려 모공 속으로 불필요한 압력이 들어갑니다. 가볍게 잎을 어루만지듯 하세요. 포인트 메이크업은 마지막에 손끝으로 살짝 머물러 녹여주세요. 아이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과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거든요. 강하게 비비면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진한 메이크업은 면봉에 오일을 묻혀서 살살 눌러서 녹여주세요. 비비지 말고 눌러서 기다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1-2분 정도 충분히 마사지했다면 이제 제거할 차례입니다.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티슈로 한 번만 스치듯 걷어냅니다. 반복해서 훑을수록 마찰이 늘어나고 붉어집니다.
이어서 미온수를 손에 떠 10번 끼얹습니다. 지성복합성 피부라면 2단계에서 약산성 세안제로 마무리해 잔여 오일감을 가볍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품을 얼굴에서 문지르지 말고 손에서 충분히 낸 뒤 얹었다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세요. 오일 클렌징 후에는 피부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코코넛 오일을 루틴에 넣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끈적임과 트러블입니다. 핵심은 양과 헹굼입니다. 과하면 막이 되고 적절하면 광택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양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티스푼 하나가 많다고 느끼시면 절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늘려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헹굼은 끼얹기 위주로, 수건은 톡톡만. 이 리듬을 지키면 오일이 부담이 아니라 부드러운 지우개가 됩니다. 실제로 오일 클렌징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건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이렇게 깨끗해지나?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하게 비벼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일로 녹여내니까 훨씬 깨끗하면서도 자극이 없다는 걸 경험하시는 거죠. 저녁 루틴에는 소소한 확장도 가능합니다. 눈가가 건조하다면 약지에 오일 한 방울을 묻혀 톡톡 두드려줍니다. 문지르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목과 쇄골 방향으로 쓸어올리는 동작은 굳은 근육을 풀어 표정까지 밝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느라 굳어진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면 얼굴 근육도 덩달아 이완됩니다. 코코넛 오일 클렌징의 또 다른 효과는 모공 관리입니다. 모공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내기 때문에 모공이 깨끗해지고 결과적으로 모공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코 주변 블랙헤드가 고민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일주일만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해보시면 블랙헤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식초 세안 피부 균형을 되찾는 마법의 한 스푼. 저녁 루틴의 마지막 문은 식초 한 스푼이 엽니다. 세안 뒤 피부의 표면 pH는 잠시 알칼리로 기웁니다. 이대로 두면 건조와 예민함이 늘 수 있습니다. 식초물은 이 기울기를 다시 약산성으로 되돌리는 부드러운 방향타입니다. pH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부터 14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7이 중성이고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건강한 피부의 pH는 4.5-5.5 정도로 약산성을 유지합니다. 이 약산성 환경에서 피부에 좋은 균들이 잘 살 수 있고 나쁜 균들은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약산성일 때 피부 장벽이 가장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안제는 알칼리성입니다. 거품이 잘 나게 하려면 알칼리성 성분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안 후에는 피부 pH가 7-8 정도로 올라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스스로 원래 pH로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3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피부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식초의 pH는 약 2.5 정도로 강산성입니다. 하지만 물에 희석하면 pH가 올라가서 피부에 적당한 정도가 됩니다. 미온수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면 pH가 약 4 정도가 되어서 피부에 이상적입니다. 구성은 간단합니다. 세수대야나 깨끗한 볼에 미온수를 채우고 식초 한 스푼을 더합니다. 과도한 농도는 자극이 됩니다.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식초 종류도 중요합니다. 일반 양조 식초보다는 사과 식초가 좋고 무첨가 제품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프리미엄 식초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사과 식초로도 충분합니다. 얼굴에 끼얹듯 10초에서 3분 사이를 보내세요. 내 피부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멈추면 됩니다. 처음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때도 마찰은 금물입니다. 물살에 얼굴을 흔들지 말고 물을 떠서 올렸다 내려오는 리듬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은 수건으로 물기만 가볍게 닦아내세요. 식초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희석된 상태에서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냄새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식초 세안은 각질을 얌전하게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친 스크럽이 아니라 매끈한 표면으로 빛을 반사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죽은 각질 사이의 결합을 약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마치 나뭇잎이 가을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얘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매끈해진 결이 빛을 고르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위적인 하얗게 만들기가 아니라 피부 본연의 색을 되찾는 거죠. 피부 타입별로 조절하세요. 민감성은 하루 걸러 한번 10초에서 시작해 시간을 천천히 늘려보세요. 건성은 저녁에만 가볍게, 보습은 충분히. 지성은 저녁 루틴에서 1분 전후로 유지하면 보송한 균형을 느끼기 쉽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식초 세안을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모공 크기 변화를 관찰했더니 식초 세안 그룹에서 모공이 평균 15% 작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성 환경에서 모공 주변 조직이 수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찬물에 닿으면 모공이 조여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식초 세안을 시작한 지 일주일,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수 후 당김이 줄고 오후의 번들거림도 완만해집니다. 2주면 화장이 덜 밀리고 3주면 잡티의 경계가 흐려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는 28일 주기로 새로 태어나거든요. 최소 한 달은 해봐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피부를 망치는 4대 금지 습관. 세 번째 봉투의 첫 줄입니다. 선생님, 세수는 뜨거운 물이 모공을 열어 더 깨끗하다던데요. 이건 정말 오래된 미신입니다. 첫 번째 금지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뜨거운 물이 모공을 연다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모공은 문짝이 아니에요. 열고 닫는 게 아니라 확장되고 수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은 모공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서 피부가 붉어집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의 지방층이 녹아서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세안 직후는 시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속이 당기고 표면은 번들거립니다. 제가 실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안한 후 피부 수분량을 측정해보니 30분 후에 50%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온수로 세안한 경우는 20% 감소에 그쳤습니다. 미온수만 기억하세요.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금지 세안제 과다 사용입니다. 더 깨끗하게 씻으려면 세안제를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외출을 안 한 날의 아침엔 세안제가 필요 없습니다. 미온수로만 끼얹어도 충분합니다. 밤에 분비된 피지는 그냥 물로도 충분히 제거됩니다. 오히려 아침에 세안제를 쓰면 밤새 형성된 보호막까지 제거해버려서 하루 종일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저녁에도 2번의 거품은 피하세요. 오일로 녹이고 약산성으로 한번 정리하는 흐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요즘 더블 클렌징이라고 해서 오일 클렌징 후에 다시 폼 클렌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과도합니다. 오일 클렌징으로 충분히 깨끗해지거든요. 세 번째 금지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을 제거해야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질은 적이 아니라 보호의 일부입니다. 건강한 각질층은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벗겨내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일주일마다 스크럽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피부 표면을 얇게 만들고 민감도를 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데 인위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각질 제거는 식초물과 시간, 그리고 보습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네 번째 금지 기미를 문지르기입니다. 기미나 잡티가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문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지르면 없어질까? 라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손의 마찰은 색소세포를 자극해 상처를 깊게 만듭니다. 기미는 눌러도 문질러도 긁어도 옅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해지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미 치료의 기본은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자외선을 피하고 시간을 동맹으로 삼는 일만이 답입니다. 이 네 가지를 멈춘 이들의 사연이 라디오에 자주 도착합니다. 선생님, 2주 지나니 얼굴이 더 이상 따갑지 않습니다. 한 달이 되니 화장이 두 겹이 아니라 한 겹만으로 충분합니다.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여성분이었는데 평생 깨끗하게 씻는 게 최고라는 신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루에 3번 세안하고 일주일에 2번 스크럽하고 뜨거운 물로 씻고 기미가 있는 부분은 따로 문지르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런 습관을 20년 동안 계속한 결과 피부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을 정도였고 기미는 더 진해지고 넓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모두 금지시키고 대신 오늘 알려드린 세안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면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성 피부염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미도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전체가 부드럽고 매끈해졌습니다. 20년 전 피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공통점은 덜 했다는 사실입니다. 덜 비볐고, 덜 벗겼고, 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졌습니다. 안에서부터 피부를 도와주는 생활 습관. 네 번째 봉투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먹는 걸로도 얼굴이 달라질까요? 물론입니다. 피부는 몸의 거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공 들여도 안이 메마르면 윤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의 요구량은 늘어납니다. 피부의 75%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죠. 수육과 보쌈처럼 담백한 단백질은 소화 부담을 줄이며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을 기억하세요. 계란,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특히 생선의 경우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둘째, 오메가-3의 도움을 빌리세요. 등푸른 생선은 건조함을 완화하고 표면의 민감도를 낮추는데 이롭습니다. 주 23회 식탁에 올리면 피부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수분을 잘 유지하고 영양분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등이 대표적인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견과류나 아마씨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셋째, 비타민C와 각종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귤, 딸기, 키위, 토마토, 견과류는 빛과 스트레스로 늘어난 산화 부담을 완화하는 우군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호흡과 수면은 무료이면서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등을 펴고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하루를 비웁니다. 얕은 호흡은 어깨를 올리고 표정을 굳게 만듭니다. 깊은 호흡은 어깨를 내리고 표정을 풀어줍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피부 염증을 증가시키고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거든요. 반대로 깊은 호흡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서 피부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수면 시간은 양보다 질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의 온도를 안정시키세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물을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이롭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작은 컵으로 자주 드세요. 피부 수분의 80%는 진피층에서 올라옵니다. 즉, 바깥에서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꿀세안을 마친 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속의 건조까지 달래줍니다. 과한 카페인은 수분을 빼앗습니다.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의 피부가 덜 칙칙해집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하루 1-2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루틴을 지속하는 현실적인 전략. 루틴은 열정보다 환경에서 탄생합니다. 욕실 거울 옆 포스트잇에 미온수, 끼얹기, 기다리기를 써두세요. 세면대 위에는 꿀, 오일, 작은 계량 스푼, 그리고 깨끗한 볼을 눈에 띄게 놓습니다. 습관 형성의 비밀은 환경 설계에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쉽게 하고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꿀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면 아침에 귀찮아서 안 쓰게 됩니다. 하지만 세면대 바로 옆에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준비에 시간이 들지 않아야 실행이 쉬워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건 5분 룰입니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5분 이내에 끝낼 수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옵니다. 여행, 손님, 컨디션. 그럴 땐 최소 루틴으로 접습니다. 아침은 미온수와 끼얹기, 저녁은 오일로 녹이고 미온수. 식초는 하루 쉬어도 괜찮습니다. 완벽주의가 습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못했으니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루틴은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틀을 비웠다면 셋째 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아침엔 꿀 3분, 저녁엔 오일로 녹이고 식초 1스푼. 금지 4가지를 멈추고 안에서부터 단백질과 물, 잠과 호흡으로 돕습니다. 3주면 손끝이 먼저 알아차리고 6주면 사진이 말하며 3개월이면 주변이 묻습니다. 무슨 시술했습니까? 그때 조용히 웃으세요. 세안만 바꿨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동창회에 갔는데 너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냥 세안법만 바꿨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는 튼튼 노후TV입니다. 라디오 사연처럼 시작한 우리의 대화가 오늘 여러분의 욕실에서 완성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방송에서 더욱 유익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방해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당장 효과를 보여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되세요.